조태용 후보자님처럼 자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는 참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자료를 사실상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 안 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 뒤가 구리구나. 강하고 신뢰받는 초인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저도 인사청문회 몇 번 해봤지만 우리 조태용 후보자님처럼 자료를 아예 안 내는 경우는 참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예만 들면 지금 조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공익 판정을 받고 공익 요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조 후보자님도 6개월 옛날 표현으로 하면 6개월 방위를 했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대통령실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검증에 그 기본적인 질문지에 신체 등급을 그렇게 받은 사유, 그러니까 두 아들이 공익요원으로 빠지게 된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제출을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실에는 제출을 하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청문회에는 제출하지 못하겠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방금 전에 이순신 정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이순신 정신을 언급할 수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 2020년도입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 이 국정원장입니다.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 때 군복무 기록을 제출하라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게 지금 본인한테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조태용 후보자는 주미대사였죠. 그리고 안보실장하고 또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연평도 앞바다에서 남북이 서로 대치하면서 서로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20대 젊은이들은 남의 집 자식들은 곧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보내면서 국가 안보를 제일 책임지는 후보자가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의 정보란 이유로 꽁꽁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면 이게 인사검증, 청문회 이 근본적인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게 없이는 이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11시까지는 1시간 내로 후보자께서 이 두 아들의 공익요원으로 빠지게 된 이유, 병적 기록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제가 촉구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건인데요.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번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자료를 사실상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신고된 게 대략 한 40억, 39억 5천이었는데 그 이듬해인 2014년에 신고된 것은 20억 7천만 원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 50%가 재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유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오전에는 신상과 관련해서 재산이라든지 병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질의하는 건데 질의 자체가 안 될 정도인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따라서 몇몇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 청문위원들이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아예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증여받은 건지 언제 증여세가 부과된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낸 바가 있습니다. 7억, 8억 뭐 이 정도 내셨던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결혼한 자제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차남과 장녀가 있으신데요. 과연 후보자와 배우자가 얼마나 증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사실상 이거는 뭐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형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자료 제구인데 자료 요청인데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7월 31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안보실장 참석 유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냐 안 했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논거는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회의 참석 여부가 무슨 사법 절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청문회에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서 후보자가 적격자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후보자는 뒷받침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아까 후보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바꿔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에게 국정원장 후보자로 제시할 비전과 리더십 두 가지를 말을 요청을 했더니 그중에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주는 정보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가 충분한 적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자꾸 자료를 이렇게 감추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습니까? 청문회를 지금 하실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위원장님, 이건 정말 이 청문회를 형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후보자가 스스로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자료를 당당하게 제출해서 과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고 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게 청문회 아닙니까? 근데 자료를 제출 안 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 뒤가 구리구나. 지금 자료 제출 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항상 문제되는 게 부동산 투기 부분, 부동산 재테크 부분, 그리고 본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전부 지금 거부를 해버렸어요. 저는 우리 후보자가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청문위원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문회의 존재 자체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후보자이신데 후보자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제출 안 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판단받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살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고요.